아이돌은 우상을 뜻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단어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플러스 돌.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아이돌을 만들어진 인형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아이돌과 아이 플러스 돌 두 가지 의미로 갈라져 버렸죠. 오늘 분석해드릴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돌은 예쁜 인형일까? 아니면 진정한 우상일까? 탐정으로 전직한 12년차 PD 뮤뷰 탐정사무소 사건 접수 완료! 본 영상은 뮤뷰의 주관적인 추론을 통해 분석된 해석 영상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1. 아이돌과 아티스트의 차이. 예쁜 인형, 아티스트,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아티스트는 가창, 퍼포먼스, 음악을 통해 자신의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자체 프로듀서가 강세죠. 스스로 작곡, 작사, 프로듀싱을 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에게 기술은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더 잘 표현하기 위한 수단.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기준은 얼마나 이해하고 표현했느냐라는 것. 이 음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음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그것이 인형과 우상을 나누는 진짜 차이입니다. 2. 본인이 작사, 작곡을 안 하면 아티스트가 아닐까? 이건 정말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또 다른 문화예술 분야인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연극으로 생각해봅시다. 누가 배우에게 너는 글 쓰는 작가도 아니고 연출하는 감독도 아니니까 너는 그냥 인형일 뿐이야 라고 말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이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작곡, 작사, 프로듀싱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 제작이 좋은 이유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든 작품은 자신이 담은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배우는 작가와 감독을 넘어 그 캐릭터를 자신이 직접 해석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같은 설정의 캐릭터도 어떤 배우가 연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캐릭터로 재탄생되기도 하죠. 그것을 가수에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가사에 같은 노래라도 각자 자신의 해석에 따라 감정 라인과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그룹의 색채가 돋보이는 더 입체적인 작품이 완성됩니다. 같은 노래라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이 다른 가수의 커버 무대를 할 때에도 자신의 색깔로 완벽히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3. 해석하는 아이돌과 움직이는 인형. 아이돌 스스로 가사와 멜로디, 컨셉을 해석하고 어떤 감정을 담아 어떻게 가창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차이는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작곡가, 작사가, 디렉터가 바뀌어도 색이 뚜렷한 아이돌들. 그 이유는 아이돌 자신이 음악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작품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작곡가나 디렉터가 바뀌었다고 팀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의 음악에 자신의 색깔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인형이었던 것. 그렇다면 아이돌과 인형은 뭐가 다를까요? 4. 아이돌 대 아이 플러스 돌. 우상과 인형의 분기점. 여기서 바로 아이돌과 아이 플러스 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이돌, 우상, 스스로 음악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아티스트형 아이돌. 아이 플러스 돌, 아이돌을 아이 플러스 돌로 빗은 속어. 남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움직이는 상품형 아이돌. 아이 플러스 돌, 사랑받기 위한 인형. 아이돌을 아이 플러스 돌로 빗은 속어. 사랑받기 위해 예쁘게 꽃처럼 웃는 인형형 아이돌. 한쪽은 우상, 한쪽은 상품.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돌을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돌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속어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 우상과 인형, 그 사이의 아이돌. 5. 시대의 변화. 아이돌은 아티스트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아이돌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은 단순히 예쁘게 노래하고 춤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음악에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그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를 고민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돌이 예술가, 아티스트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가 되는 것만으로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돌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우상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6. 아이돌의 덕목, 우상으로서의 책임과 품격. 아이돌이란 누군가의 꿈이자 우상, 누군가가 나를 보며 꿈을 꾸고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되었다는 건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컨셉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 분노, 상처, 폭력, 중독 같은 어두운 주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주제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메시지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입니다. 좋은 것을 좋게 말하고 나쁜 것을 나쁘게 말해야 하는 것,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이돌이 콤부차를 마시면 팬들은 콤부차를 따라 마시고, 아이돌이 칸초를 먹으면 팬들은 칸초를 따라 삽니다. 아이돌이 착용한 옷, 사용한 물건은 곧 손민수템이 되어 세상에 퍼집니다. 그들이 한번 기부를 하면 팬덤은 함께 기부를 시작하고, 아이돌의 행동 하나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영향력은 순식간에 독이 되어 퍼집니다. 아이돌이 비하나 혐오 발언을 하면 팬들은 비하와 혐오를 따라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비하와 혐오는 재미로 정당화되어 세상에 퍼집니다. 우상이한 행동이기에 잘못된 행동도 좋은 것처럼 정의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죠. 선을 왜곡해 악으로 만들거나 악을 미화해 선망의 대상으로 포장하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초래하게 됩니다. 폭력과 혐오를 다루며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예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폭력과 혐오를 미화해 그것을 선망하게 만드는 순간 더 이상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돌이 우상이기에 가지는 무게입니다. 아이돌의 창작 5원칙. 1. 의도. 이 작품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2. 관점. 그 메시지를 어떤 관점으로 전달하고자 하는가? 3. 맥락.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사적 근거가 충분한가? 스토리텔링. 4. 결과.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가? 5. 책임. 이 작품에 대해 스스로 떳떳한가? 아이돌은 예술가이자 우상이다. 예술의 자유 위에 우상의 책임이 함께 놓여있다. 결국 아이돌은 두 가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인형이 될 것인가? 우상이 될 것인가? 탈아이돌이 될 것인가? 아이돌이 될 것인가? 인형은 소비되지만 우상은 기억됩니다. 선택은 아이돌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아이돌은 스스로 해석하고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존재. 그게 바로 아티스트로서의 아이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은 어떤 타입인가요? 뮤뷰탐정사무소와 함께 알아보는 K-POP 아이돌 분석.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뮤비도 리뷰, 뮤뷰. 구독! 좋아요.